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18도 안팎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 맑아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시민사회가 성매매 집결지인 힘의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생명사랑 서포터즈가 올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5월 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6년도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비 12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는 AI를 기반으로 한 당뇨병성 신장질환 조기진단 기술 발굴과 항체 치료제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한 달 동안 5월 주요 축제장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제장 입점업체의 판매 가격표 게시와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축제장 먹거리 입점업체의 조리시설 위생 상태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2026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을 조기에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행 시기보다 2달 정도 빠른 것인데요. 또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 대상은 원예 특작, 축산 등 90여 건, 130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는 최근 평창군 대화면사무소에서 345kV 신평창에서 강릉 안인 송전선로건설 사업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선로 25km, 철탑 60여 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시민사회가 성매매 집결지 힘의촌 폐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원주시청에서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서 원주시 측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자,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의 엄영숙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주 범시민연대 함께하고 계신데 원주시의 오랜 과제로 꼽혀온 힘의촌 폐쇄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가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먼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원주시 범시민연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모으게 되셨는지 이제 연대체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힘의촌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여성 인권 그리고 주민 안전, 아동 청소년 보호가 걸린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랫동안 해결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여성, 인권,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위한 원주시 범시민연대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단체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희매촌 폐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책임있게 해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에 함께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희매촌 폐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이 희매촌이 어떤 곳이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희매촌은 1945년도에 그 해방 당시 이재춘 선생님이 집 없는 월남민들을 거리에서 이제 방황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그들에게 그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법원 밑에 한자집 한 30여 채를 지어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자 해서 희망촌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매화촌이라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희매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희망촌이 약간 절망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9월 성매매 특별법 제정 후에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구 원지역 인근으로 유흥주점들이 몰리면서 지금도 업소 운영과 성구매 유입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희매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30일이었죠. 원주시청에서 전국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 공유됐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전국연대와 범시민연대가 이제 공통으로 이야기한 건 직결지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설 대응체계 그리고 또 피해 여성 지원, 폐쇄 이후 공간 활용까지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제 공감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원주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로 함께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원주시 범시민연대가 희매촌 폐쇄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원주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 직소 상설 TF팀 가동과 함께 폐쇄입니다. 현재는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범시민연대라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민간경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TF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없이 폐쇄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경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TF를 두고 로드맵이라든가 점검, 집행을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매촌 폐쇄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 체계부터 갖추는 게 가장 우선이죠. 희매촌 문제는 그리고 단속 몇 번으로 풀릴 문제가 아닌 거를 아마 시민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매촌 폐쇄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면 전담 TF가 가장 먼저 구성돼야 하고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희매촌 폐쇄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을 먼저 구성하는 거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 원주시와 경찰이 이미 사실 합동 순찰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업소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딱 보고만 봤을 때 저희가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도 마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였었는데 마스크가 충분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 희매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없다고 하면 공급은 저절로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순찰은 필요하지만 순찰만으로는 성매매 구조를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공급과 수요, 업소 운영 구조, 그리고 성매매 알선 구조, 건물주들 이해관계까지 건드리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죠. 또한 미온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행정, 경찰, 상담 지원, 그리고 인식 개선이 결합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신호천 문제는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네. 이 구조를 끊으려면 단속을 넘어서 체제 정책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황시 대응 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 사실 반복 신찰에도 구조가 유지되는 건 지금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관리가 아니라 종결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앞서 아동 청소년 보호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힘해촌이 네. 위치한 곳이 생활권과도 가까운 만큼 아무래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진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근처에 사시거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원주역이 작동될 때 저희 아들이 구원주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 거기를 통과하는 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도착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단순히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문제라는 이야기죠. 주민의 통행 불안,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있고 특히 아이들 성장환경 측면에서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해촌 폐쇄는 여성인권 정책인 동시에 주민 안전과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 지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그렇죠.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중요한 건 폐쇄와 자활 지원을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현재 여성폭력 방지 관련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안에서 상담이라든가 긴급생계, 의료, 심리회복, 직업훈련, 주거, 연계 같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례와 예산도 결국 그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여야 하고요. 그리고 단순 생계보조를 넘어서 회복과 자립을 돕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폐쇄는 사람을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주거, 생계, 의료, 심리회복, 법률 지원, 일자리 연계까지 포함된 자활 지원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들이 피해 여성 지원 없는 폐쇄는 또 다른 착취로 밀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쇄 정책과 자활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세대 2,160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꼭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해촌 폐쇄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복합적인 현실적인 자활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를 기록해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미온적인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현과 제안인데 힘해촌은 그냥 철거하고 잊어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성착취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기억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회복 공간으로 전환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지역사회 공적 약속이 실천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죠. 예. 원주시는 인구나 근무에 비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사실 시민으로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빈곤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원주시는. 예. 그로 인해서 타지역민들의 유입은 줄고 외부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출된 인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주가 지역의 기록을 넘어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힘해촌을 삭제가 아닌 기억하며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그곳을 사실은 평등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칭하고 그런 평등마을의 모습으로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힘해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시민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힘해촌 폐쇄는 특정 공간 하나 정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어떤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의 책임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취를 용인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총 폐쇄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허투의 구조를 끝내고 더 안전하고 존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니 원주의 성명 및 금지율은 시민총 폐쇄에서 시작돼야 된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부담감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때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범시민연대 함께하고 있는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의 엄영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따뜻한 봄에는 역설적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사랑 서포터즈와 함께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관련 이야기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하면 사실 생명력 넘치는 계절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자살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살률이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현상을 스프링 피크라고 부릅니다. 겨울철에 낮은 일조량으로 우울감이 축적되기가 쉽고 이런 상태에서 계절이 밝아질 때 본인의 처지는 그대로라는 어떤 박탈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또 원주시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를 살피는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안전망의 일환으로 원주에서는 생명사랑 서포터즈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인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김도희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최근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살피고 연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 기관만이 아니라 지역 안의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살 예방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로 8기를 맞이한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이어져 온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건데 그럼 올해 이번 활동에 나선 생명사랑 서포터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서포터즈는 관내 대학생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젊은 감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지켜갈 계획입니다. 이들은 활동에 앞서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데요. 네. 이는 자살과 생명존중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주변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살 등의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떨 때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 그리고 배울 수 있고 또 이들을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노하우와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육 과정을 마친 서포터즈들은 SNS를 활용해서 자살 예방 정보를 카드뉴스로 알리는 온라인 기자단 활동을 합니다. 또 인터넷상의 유해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또래 집단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김도희 사회복지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살 예방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봄철에는 스프링 피크라고 해서 자살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계절이 밝아지고 주변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괜찮아?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기도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는 혼자 두지 않고 도움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 자살 예방이라는 건 꼭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누군가에게는 요즘 좀 괜찮아? 혹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하는 짧은 인사가 다시 힘을 내볼 살아갈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잘 준비된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상담 전화는 물론이고요. 한 명의 생명도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구하자는 뜻의 24시간 상담 전화 109번이 늘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 연결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 전화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얼마 전에 단종문화제의 올해 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요. 자, 요즘 영월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열풍이 영월 청룡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 청룡포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매표소부터 선착장, 입구까지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강을 오가는 나룻배 두 척이 쉼없이 왕복했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진입도로와 주차장도 하루 종일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월이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드론 사진에는 청룡포 상공에 강위를 가르는 배와 강변을 메우는 인파가 어우러져 마치 사람의 강이 흐르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관광 열풍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룡포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계속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청룡포 관람객 지원 서비스 소식인데요. 양심 양우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영월군이 청룡포 관광객들에게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양심 양우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도선 대기 중 강변 햇빛에 노출되는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우산에는 조선시대 왕의 곤룡포 문양과 영월 청룡포 문구가 담겨 역사적 상징성까지 더했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서비스 개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관광객들을 위한 영월군의 세심한 대응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바로 내일이죠. 어린이날 기념행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린이들의 꿈과 웃음이 가득 찬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내일 영월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산처럼 크게, 강처럼 멀리 꿈꾸는 영월 어린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80여 개의 체험, 놀이시설이 마련됩니다. 또 강원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대상팀 수플레와 구미대학교 치어리딩팀 천무의 특별공원이 펼쳐지며 어린이 세발 자전거 대회와 가족 미니올림픽,
어린이 스타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영월군은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영월군의 귀농귀촌 인구 유치 소식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한 수도권 홍보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70회 MBC 건축 박람회에 참여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정착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모집 중인 2026 영월군 귀농귀촌 체험학교 교육생 유치에 주력합니다. 체험학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정착 준비를 돕는 현장형 프로그램입니다. 영월군은 수도권 잠재 수요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끝으로 영월군의 관광 콘텐츠 확장 소식 전해주시죠. 영월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관광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맞춤형 음원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현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원에는 청룡포와 장릉, 선돌 등 영월 대표 관광지의 역사와 자연, 분위기가 노랫말과 선율에 담겨 있습니다. 음원은 영월관광센터와 청룡포 장릉 순환열차에서 송출되며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음악을 통한 관광객들의 체류와 연계 관광을 유도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저희 방송 쉬어가고요. 저는 5월 6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